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번에 정말 너무 PD가 지겨워해가지고 나도 진짜 너무 힘들었어요. 그렇지만 오늘도 뭐 어쩔 수 없죠. 여러분들이 20대에서 정말 얘기했던 거예요. 왜 재무제표가 중요하냐. 그래서 우리는 재무제표 보는 법을 봤거든요. 오늘 왜 이거를 반드시 체크해야 되는지 체크 포인트 얘기하겠습니다. 우리가 투자 유망한 종목을 사실은 고르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재무제표를 열심히 보게 되면 부실 업체를 판단하기는 되게 쉽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야, 이 회사 좋대 여기 투자해 했을 때 여러분들이 재무제표를 보고 판단을 할 수 있겠죠. 몇 년 동안이나 계속 보니까 부채 비율이 점점 올라간다. 여러분 투자해도 되겠습니까? 이상하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접근하면 안 된다. 그런데 여기에 반드시 놓치지 않아야 될 두 번째 포인트가 있어요. 이분법 논리의 위험성이라는 거예요. 저번 시간에 내가 얘기했는데, 자, 쉽게 얘기하겠어. 부채 총액과 자본 총액, 부채 총액을 자본 총액으로 나눠서 100을 꼽힌 걸 뭐라 그랬어요? 부채 비율. 공부 좀 했네? 웬일이래? 그랬어. 부채 비율은 높은 게 좋아요? 낮은 게 좋아요? 높은 게 좋아요. 부채 비율 높은 게 좋아요? 얼얼얼. 내가 미치겠어 진짜. 여러분 물론 부채 비율이 낮은 게 좋습니다. 그죠? 근데 부채 비율이 한 2년 동안 앞에까지는 그런 일이 없었는데 갑자기 부채 비율이 이 회사가 높아졌어요. 자, 그럼 생각해 볼게요. 이 회사가 두 가지의 경우가 있단 말이지. 부채 비율이 올라간 이유가, 첫 번째는 유상증자를 했는데 이 회사가 너무 진짜 계속 회사가 적자를 허덕이니까 돈이 필요해서 은행에서도 돈을 대출하기 어렵고 하니까 이 주주들한테 돈을 벌리는 걸 유상증자라 해요. 돈을 주주들이 사서 돈을 넣어주게 되면 증자가 되겠죠. 그래서 기업 실적이 부진하면서 이런 상태에서 유상증자를 시키면 이 회사는 부채 비율이 올라가는데, 이런 회사는 좋다 안 좋다? 안 좋다. 안 좋겠죠. 그런데 이 회사는 앞에 괜찮았었는데 갑자기 부채 비율이 올라갔어요. 유상증자를 해서 올라갔는데 이 회사한테는 사장이 이번에 개발을 해가지고 다음에 지금 공장을 사야 되는 거예요. 이 공장 사려고 하니까 정말 돈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주주들한테 나 지금 공장 살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좀 해주세요 해서 유상증자를 했어요. 그래서 부채 비율이 올라갔어요. 여러분 이 회사는 좋다 안 좋다? 모른다? 그렇죠. 모를 수는 있지만 향후로 봤을 때 이 회사는 미래 비전이 반드시 있기 때문에 아주 긍정적인 신호다. 그래서 다시 표현하면 이 회사는 신제품 생산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향후 가치가 있을 수 있다는 걸 판단할 수 있어요. 주식시장의 장은 거의 어떠냐면 지금 사실을 가지고 보는 게 아니고 미래에 일어날 거에 대해서 선투자가 이루어져요. 보통.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가 앞으로 6개월 뒤에 크거나 1년 뒤에 클 수 있는 회사라면 미리 우리는 투자를 하는 것이 맞겠죠. 그리고 그때는 상태가 별로 좋지 않다. 그러면 어떠냐? 우리는 저점 매수를 해서 고점으로 달릴 수 있는 이점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재무제표를 봤잖아요. 그때 근원적으로 재무제표상에서는 조화와 균형이 중요합니다. 매출액이 늘면은 매출 채권도 오르고 재고자산도 오르고 이렇게 어느 정도 같이 올라가는 케이스들이 좋은 거지, 하나가 올라가는데 하나는 뚝 떨어지고 이런 이상한 회사는 고심을 해보고 봐야 된다. 그리고 이것도 저것도 모르겠다면 일단 큰 숫자들을 여러분 보세요. 숫자가 큰 항목들을 보면서 매출액, 영업이익, 매출채권, 재고자산 이런 것들을 쭉 보면서 뭘 비교하죠? 지금 거만 보는 게 아니고 32기, 33기, 전기, 단기금 그전 거, 이 회사가 걸어온 역사를 보는 겁니다. 그걸 보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제 이렇게 봤는데 이것도 저것도 헷갈리는 게 있고 여기 좀 보니까 이상한 게 있다. 이럴 때는 어떻게? 주주로서 각 회사에 보면은 주식 IR 담당자들이 있어요. 그 주식 담당자한테 전화해서 아니 여기 갑자기 왜 이렇게 부채가 많이 늘었어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 여기서 신제품 개발해가지고 이번에 땅 사려고 하니까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다 라고 얘기하면 아주 긍정적 신호라고 할 수 있겠죠. 그거를 여러분들이 IR 담당자한테도 물어보는 겁니다. 실제 한 주라도 있으면 여러분들은 그 회사의 주인이니까. 그렇게 상세하게 전화 받아주나요? 당연하죠. 안 받아주면 그 회사의 이미지가 리리리리. 알죠? 나라도 열심히 잘 받아주지. 한 주라도 갖고 있는 주주도 엄청난 중요한 주주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주식 담당 IR한테 전화했는데 흥치뿡 이런 식으로 나오면 그 회사 거는 사지도 마세요. 아주 안 좋은 회사라고 봐야죠. 그러면 나쁜 사람들 최선을 다해서 아마 얘기해 줄 겁니다. 대부분 아마 기업들은 그런 부분에서 주주들을 아주 긍정적으로 잘 대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혹시 신문상에서 어닝 하면서 뭐 어닝 실적을 발표하겠습니다 이런 얘기 들어봤죠?
도대체 신문은 안 보는 거야? 아이 진짜 뉴스도 안 봐? 그럼 어닝 실적이라 해서 뭐 어닝 쇼크, 어닝 서프라이즈 이런 얘기 안 들어봤어요? 어닝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아이 진짜 미치겠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앞에 전자공시 조회 시스템에 들어가 그랬잖아요. 거기에 보면 내가 삭제가지고 이렇게 해놨지만 보면 분기별 실적들이 나와요. 분기는 1년 단위로 해서 4번을 자릅니다. 그래서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분기마다 실적들이 나와요. 이 분기 실적 때 바로 어닝이라는 건 사실 돈을 벌었다는 거잖아요. 실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기에 이 회사가 많이 벌었다. 이래서 아주 긍정적인 사인이다 하면 어닝 서프라이즈. 그런데 이 회사를 기대를 했는데 이 분기에 실적이 안 좋아. 그러면 어닝 쇼크. 그래서 어닝 쇼크와 어닝 서프라이즈를 빨리 인식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그 당시에 나와 있는 거를 확인을 하는 거예요. 손익계산서나 매출액, 영업이익을 빨리 보셔야 돼요. 분기에 봤더니 이 회사가 이번 1분기 실적이 아주 괜찮아. 다음도 가능성이 있어. 어떻게 해요? 주식을 사야죠. 그런데 이 회사가 이번에는 약간 쇼킹을 와서 나 괜찮을 줄 알았는데 좀 이상하네. 이거는 들어가는 잠시 보류 이런 식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똑바로 잘 봐야 된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마지막 체크할 때는 언제나 몰빵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렇지, 절대로 안 된다. 물론 우리 땡PD는 할 수가 없어. 왜냐? 부채가 지금 높거든. 그래서 지금 현금이 없어. 현금을 여러분 보유해야 됩니다. 어떻게든 현금도 내 주식이다 생각. 내가 가지고 있는 1대1의 주식이라고 생각을 하고 현금 보유를 놓치지 말아야지만 우리가 확실한 기회를 잡을 때 저가에 매수해서 오랫동안 좋은 주식을 가져갈 수 있다 라는 거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은 체크 포인트를 마치고 좀 재미난 거 없나? 다음에 좀 재미난 걸 해야 될 것 같아요. 사실은 우리가 주식 하는 것 중에 이제 조금 더 진행이 되면 여러분들 주가 수익 비율이라 해가지고 PER이라든가 자기자본 이익률이라서 ROE라든지 이런 힘든 용어들이 점점 나올 거예요. 그래도 최소 요거는 좀 알아둬야 되는 상황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가치를 평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단순히 우리가 재무제표만 보고 이렇게 그냥 투자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잖아요. 왜? 기업 가치를 자꾸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런 PER이나 ROE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 땡PD가 눈을 크게 뜨고 있을 때 내가 갑자기 얘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할게요. 안녕.